최근 고려대에 이어 서울대에서도 남학생들이 모바일 메신저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인식이 부른 부작용이란 지적입니다. 네, 채팅방 내용을 외부로 공개하는 건 인권 유린이라는 네티즌들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전파될 가능성만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네, 이를 가지고 사회부 황정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황 기자, 어제 서울대 남학생들의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네, 서울대 인문대 남학생 8명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예. 여성 대상 범죄를 미화하거나 또 심지어는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프다, 학교에 먹을 사람이 없냐라고 묻자 여자 동기의 이름을 대면서 먹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동기가 늦는다고 하자 묶어놓고 때려야 한다면서 여성 범죄를 또 미화하거나 또 혐오성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외하는 학생과의 첫 만남에서 바지는 입히고 속옷은 벗겨야 한다는 대화도 오고 갔습니다. 네, 또 이거 털리면 우리 뉴스에 나온다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이 내용이 공개가 되면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같이 화면으로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상상 이상이네요. 내용이 참 저급하다 못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남학생들끼리 주고받은 메시지라는 거죠. 예. 이 같은 내용이 근데 어떻게 드러났나요? 네,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의 학생 소수자 인권위원회라는 단체하고요. 예. 또 인문대 피해자 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두 단체가 학내 커뮤니티에 대자보를 올리면서 공개가 됐습니다. 대책위는 그 피해자의 제보를 토대로 해서 조사에 착수했는데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언어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 술자리에서 그 단톡방에 참여했던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이 메시지 내용을 좀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면서 좀 문제가 됐고 이 학생이 이제 제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대 측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서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번 사건을 이 한 사건으로 기결시킬 수 없는 게 최근에 고려대에서도 좀 유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가해 학생들은 그 사과문까지 게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고려대에서도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여학생을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져서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파문이 일었는데요. 함께 수업을 듣는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대한 성폭행을 암시하는가 하면 실제로 지하철 몰카 촬영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 사건 역시 피해를 당한 여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관련 대책위원회가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교내 대자보 형식으로 사과문을 게시했고요. 또 대학 측은 특별 대책팀을 꾸려서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는데 네. 이번 사건을 두고 또 논란이 엉뚱한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화를 공개한 게 인권 유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생들도 있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티즌도 그렇고 지금 서울대 그 자체 커뮤니티에도 이런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학생들이 해당 대화 내용을 보여준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냐 예.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단톡방에서 공개된 내용을 얘기한 건 단톡방에서 얘기한 건 큰 죄가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대화 내용을 공개한 단체가 무슨 권한으로 외부에 이런 내용을 공개했느냐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 판례를 보면 메신저 대화가 사적인 비밀로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외부로 전파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콘텐츠라는 점에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인터넷 게시글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침해는 아니겠군요. 개인 침해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례들처럼 대화 참여자 중 한 사람이 라도 이게 마음만 먹으면 내용을 전체를 바깥으로 퍼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해킹을 당했다면 메시지 내용이 충분히 유출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고려 대상입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상, 그러니까 현행법상에 보면은 대화에 참여했던 사람이 스스로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법정 조항도 없다고 합니다. 예,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메신저에 공개하지 않아야 될 내용은 애초에 공개를 안 하는 게 최선이다. 이런 내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메시지 대화를 어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대화처럼 보면 좀 위험하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카카오톡에서 단 둘이 나눈 대화가 또 유출이 됐을 경우 누군가에 대한 비난의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 씨가 지난해 4월에 여자친구에게 치어리더 박기량 씨에 대해서 이제 근거 없는 비방 내용을 카톡으로 보냈었는데요. 그랬었죠. 예. 여자친구가 이를 SNS에 올리면서 장 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때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요. 1대1 대화였다고 해도 기록으로 남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전파될 가능성만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반면에 이번에는 사실을 올린 사례였는데요. 경기도 김포의 한 노인정에서 폭행 시비가 일었는데 이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A 씨가 폭행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A 씨가 올린 글이 모두 사실이었지만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적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 이 본질적으로 본다면 이 학생들이 잘못된 게 잘못된 건지 모른다. 또 잘못된 걸 알면서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삐뚤어진 성인식 때문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런 문제점을 양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지적하시는 전문가들이 꽤 계신데요. 네. 뿌리 깊은 학벌 지상주의 그리고 또 입시 위주의 교육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예. 인성 교육은 좀 뒷전이라는 그런 비판인 건데요. 대학 입학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점차 이제 도덕성이나 또 인성이 차순위로 밀려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육적인 성취에 따라서 사람들의 등급을 나누는 게 한국에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척도가 됐잖아요. 공부를 잘한다고 좋은 인간이 아닌 거고 좋은 인간이라고 해서 언제나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것. 이것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그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실제로 인성이 좋다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네, 꼭 그렇게 귀결시키기만은 좀 어려운데요. 실제로 그 명문대생들의 일탈 행위가 계속해서 구설에 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예. 지난해 연세대에서도 한 남학생이 함께 술을 마신 여학생을 성추행했다가 교내 실명 사과문을 붙이는 일이 있었고요. 또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로 알려졌던 소라넷 창립자 부부 역시 명문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서 좀 충격을 줬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폭행이나 살인 같은 강력범죄 사건에도 연루가 됐었는데 지난해 1월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그 주식에 실패한 가장이 새 모녀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는데 이 가장 역시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뭐 대학만 잘 가면 된다라는 좀 인식이 바뀌고 보다 체계적인 인성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 이상은 좀 추가적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